안녕하십니까. 민성길 TV의 민성길입니다. 지금 젠더 트랜스젠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주제에 관해서 연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트랜스젠더가 이제 비자연적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의학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의학적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칭의 역사에 대해서는 쭉 역사적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인버터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다 하는 의미의 단어들이 이제 병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병명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병명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학에서 성전환 수술을 해주기 위해서 바탕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이게 통용이 되면 이런 성전환 수술 이것들이 이제 의료보험으로 해주게 돼 있고, 국가가 그걸 책임을 지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모든 병을 치료해 줄 의무가 있죠.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도 병은 아니지만 병처럼 취급해서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라.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찬성하실지. 정체성 장애를 다시 리뷰해 보면, 자기 몸과 정체성이 일치하는 경우를 시스젠더, 반대인 경우 트랜스젠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 그 몸을 따르지 않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젠더를 젠더 큐어라고, 통칭 젠더 비스름, 젠더 인컨그런스, 여러 가지 젠더 다이버스, 말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온 남자, 여자의 그 구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 하여튼,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이제 바꾸자니 혁명인데, 이 혁명의 결과가 과연 완성되고,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트랜스젠더 얼마나 많은가? 이 조사를 보면 인구의 약 0.1% 이하의 아주 소수죠. 물론 잠깐 남자지만 여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그래서는 낫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 정체성을 이렇게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정체성은 이제 남자지만 여자다라고 이렇게 공개하고, 국가 통계 조사에 나는 남자지만 여자다라고 체크하는 사람을 조사해보면 0.1% 이하에, 거기다가 성을 전하는 수술을 받겠다 하는 사람은 더 소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소수자이죠. 그러니까 영안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본인이 남자지만 여자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죠. 여자인 줄 알죠. 근데 자기가 커밍아웃 하기 전에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고 실제로 조사해도 이런 사람은 극히 적다. 근데 최근 개방적 성교육 때문인지 소아 청소년들 중에 나는 트랜스젠더다 하고 말하는 애들이 이제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나 이제 여자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놀랬다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서구에서는 성전환 하려는 청소년이 급증한답니다. 이제 외신을 보면 가끔 나는데 먼 나라 얘기라서 재밌게 생각하고 말이면,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1년에 몇천 명이 성전환 수술하겠다고 젠더 클리닉 앞에 줄을 섰대.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보건당국에서도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몇 군데 그 성 클리닉을 폐쇄하고 어쩌고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성전환 수술 받았던 애들이 한 몇 년 지나면서 잘못됐다 하고 그 젠더 클리닉을 고발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해서, 지금 그 성전환 수술하겠다는 의사들 또는 의료기관은 신중해라. 철저히 조사하고 애들 말만 듣고 수술하고 hormone 주면 안 된다. 이런 룰을 정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성전환을 하겠다는 청소년들이
뭐 병원에 가서 말을 하면 그냥 반대성 호르몬을 막 주는 또 의사가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어디 가면 그런 병원이 있다고 홍보가 되어 있고 뭐 그런 병원에 가면 약 준다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뚜렷한 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비윤리적이라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서 지금 혼란 상태인데, 이제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그거 않고 우물우물 하다가는 사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죠. 하여튼 성전환, 요게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청소년, 아이들은 아주 신기하고 재밌나 봐요, 그게. 그래서 그 성교육을 하겠다는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애들은 이런 트랜스젠더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남자가 여자가 되는 줄을 애들이 알아듣는 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를 애들한테 하다 보면 애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나 바꾸겠다. 나 이제부터 여자 할래. 뭐 이런 식의 발상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만약 주변에서 놀리거나 구박을 하게 되면 도로 바꾸는 게 바꾸기도 하지만 물론 고집을 피우고 왜 내가 하겠다는 걸 막느냐 하고 반발하게 돼요. 반발해서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태가 와요. 그래서 반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리는 거를 피해 망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말리죠, 이제. 그러면 참 이게 사태가 참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 참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함부로 교육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도대체 어떤 성교육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나 젠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소위 사회적 활동가들은 이걸 퍼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 한다니까, 버틀러 이런 사람이 그런 말 한다니까 그게 진보되고 새로운 학문인 줄 알고 소개한다고 말을 했는데 애들은 그걸 진실로 받아들여요. 성전환 수술 말 자체가 성전환 시켜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신중하게 교육하게 되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걸 교육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교육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그것도 교육하는 분들이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정부의 교육학을 맡은 부서에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각급 학교로 지시를 내려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럼 이제 트랜스젠더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가? 이 증상을 가지고 말한다면 소아기 젠더 불규정과 청소년과 성인 젠더 불규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젠더 불규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자기는 성이 아니라고, 타고난 성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 당사자의 성기나 성기능은 아주 정상적이에요. 이성애식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성상대가 다를 뿐이지 성기능은 똑같아요. 정상적이에요. 말하자면 흥분하고, 말하자면 사정하고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예를 들면 자위가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은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섹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 또 조사가 잘 돼 있잖아요. 이건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의 섹스 상황을 보면 자기는 말은 여자라 했지만 실제 여자하고 성관계를 한다거나 부부생활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동성애를 주로 많이 한다고 해요. 자기는 여자니까 여자로서 남자하고 이성애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동성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시스젠더 남자고 한쪽은 트랜스젠더 여자죠. 사실은 남자지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동성애인데 자기들은 이성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란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성기능은 정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애를 안 낳는 거죠. 결과적으로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병적이라 봅니다. 그리고 동반 신체 장애가 많습니다.
마침 이런 사람들이 그 성관계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에이즈나 성병에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성전환 수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신체 부작용이 또 많아요. 신체 부작용이 되면은 그건 진짜 불림 애를 못 낳는 상태가 되죠. 그 고환이나 난소 기능이 다 이제 사라지니까.